안녕하십니까? 네,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에 전자권 전환 관련 내용이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PPT 좀 올려주세요. 8월 13일에 국정운영 5개년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이라고 이렇게 발표했다가 이후에 9월 16일 날 국정 과제를 확정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이라고 돼 있는 거를 임기 내 전자권 전환 목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실 뭐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이든 임기 내 전자권 전환 목표든 사실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전자권 전환이라는 거에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권 전환 조건 3가지 좀 혹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강선영 의원님 그 전자권 전환에 관련된 질문하셨는데 전자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력, 그다음에 북핵 억제 및 대응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PPT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3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군사적 능력, 두 번째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 조건 3은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인데요. 제가 조건 1은 빼겠습니다. 지금 이제 IOC 끝내고 FOC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조건 1은 빼고요. 조건 2, 3에 대해서만 논의하겠습니다. 자, 조건 1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의 동맹의 효과적인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관님 청문회 그다음에 의장님 청문회 하면서 제가 합참에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저거. 비문 아니고요. 북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3축 체계인데 그게 킬체인, KAMD, KMPR 3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보면은 이걸 지금 갖출 수 있는 기간을 보면 육해군 공군은 나누고 있는데 킬체인 같은 경우에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 계획이 30년대 초반이고요. 한국형 구축함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KF-21 전자전기 마찬가지. KAMD는 30년대 초반이고요. 저렇게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KMPR, 특수침투성 등 30년대 다 이후입니다. 현재 이게 계획입니다. 전력 전문가시죠, 의장님, 후보자님. 예, 근무를 했습니다. 자,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데 있어의 저 계획이 실제로 저게 실행이 되는데 거의 100% 완성이 저 시간에 맞춰서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거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저게 많은 무기체계는 저희가 사고 싶어도 산다는 거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하는 목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 전자권 전환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저렇게 무기체계가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 조건이라는 게 달성되지 않은 가운데 즉 무리하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3축 체계를 갖춰가기 위해서 2025년까지 25년에 7조 3천억 26년에는 8조 9천억이 투입될 예정인데 지금 갖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이렇게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고 2015년에 한미가 합의할 때는 그 전에 2번에 걸쳐서 저희가 연도 2012년, 2014년 이렇게 연도를 했던 것을 조건으로 바꿨을 때는 이러한 조건이 우리가 조건 1을 언급하지 않는 건 우리 스스로 갖춰야 될 한반도의 군사적 능력이지만 조건 2는 북한의 핵이 과연 그럼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죠?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한다면 우리가 만든 저 조건이 변동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걸 무리하게 추진하면 우리가 생각한 조건이 자칫 우리의 발목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반도 안정적인 영내 환경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인데요. 지금 북중러 3국 정상 저 보시면 저기 보시는 게 지금 이번에 전승절에 시진핑과 푸틴 그다음에 김정은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고요. 북한은 러우 전쟁에서 1만 2천 명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방북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작년에 전략 동반자 협정에 체결을 했습니다. 자, 즉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군사적을 갖추는 일본의 능력, 즉 G 체계 구조는 지금 하고 있지만 조건이
북한의 핵기업이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그걸 대응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위협에 기반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기반을 할 수 없고 위협에 기반하는데 그대로 가느냐? 세 번째, 과연 그러면은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저들의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로 우리가 뭐 전자권 전환을 빨리 한다, 자주 국방을 한다, 매우 중요하고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자주권을 가진 국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자칫 지난번 국방부 장관 질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30년대 전반기 임기 내 목표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만든 조건을 되지도 않은 조건을 성급하게 달성했다라고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동맹인 미국에서 생각할 때 야 서둘러서 한국이 전차권 전환을 가려고 한다던가 오해한다든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억제력을 갖춰야 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30년 후반기에 취약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장님이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은 의장이 되시면 우리의 군사적 능력 조건 1, 조건 2 북한의 핵위협, 조건 3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정말 우리 국군 통수권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한치도 거짓 없이 정확한 군사적 능력을 그다음에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합참을 지휘하고 전군을 지휘했었으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전작권 전환 평가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의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는 국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의원님들 추가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오전에는 모든 의원님들이 질의를 공의 다 끝내주시고 또 언론에도 혹시 보도할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골고루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7분을 정확하게 지켜 주십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